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샵의 캔슬레이션 토큰, 즉 비동기 작업을 올바르게 취소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세 가지 함정을 중심으로 왜 문제가 생기는지 IL 레벨까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비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자가 상점 화면을 열었다가 뒤로 가기를 눌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버에서 아이템 목록을 받아오는 요청이 아직 진행 중인데 화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됩니다. 네트워크는 낭비되고 파괴된 오브젝트에 접근해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작업을 중간에 그만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넷에서는 스레드.어보트처럼 작업을 강제로 죽이는 방식을 사실상 금지합니다. 대신 공사장의 호루라기처럼 감독이 신호를 보내면 작업자들이 각자 안전한 시점에 스스로 멈추는 협력적 취소 모델을 사용합니다. 캔슬레이션 토큰이 바로 그 호루라기 역할을 합니다. 요청자는 취소해달라는 신호만 보내고 실제로 언제 어떻게 멈출지는 작업 코드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캔슬레이션 토큰 시스템은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각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 줄여서 CTS입니다. 취소를 요청하는 쪽입니다. 클래스, 즉 참조 타입이라 힙에 할당됩니다. 캔슬이나 캔슬 애프터 메서드를 호출해 취소 신호를 보냅니다. 내부에 타이머와 콜백, 리스트를 보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포즈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캔슬레이션 토큰입니다. 취소를 관찰하는 쪽입니다. 구조체, 즉 값 타입이라 메서드 인자로 자유롭게 복사해도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토큰 자체로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고 취소됐는지 묻기와 취소되면 예외 던지기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캔슬레이션 토큰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토큰.레지스터로 콜백을 등록했을 때 돌아오는 핸들입니다. 콜백을 미리 해제하고 싶을 때 이 핸들의 디스포즈를 호출합니다. 취소 흐름은 간단합니다. cts.cancel을 호출하면 같은 cts에서 발급한 모든 토큰의 이즈 캔슬레이션 리퀘스티드가 true가 되고 등록된 모든 콜백이 실행됩니다. cts는 디스포즈가 필수라고 했는데 이를 편리하게 보장해주는 문법이 바로 유징 선언입니다. using by cts new cancellation token source 이렇게 유징 키워드를 붙이면 해당 메서드가 반환될 때 자동으로 cts.dispose가 호출됩니다. 블록이나 스코프가 끝날 때 iDisposable.dispose를 자동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cts처럼 명시적 해제가 필요한 리소스에는 항상 유징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사용 패턴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9번째 줄에서 cts.cancelF로 3초 후 자동 취소를 설정합니다. 유징 키워드가 붙어있어 메서드가 끝날 때 디스포즈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두워크 어싱크에 cts 토큰을 넘겨서 취소 신호를 전달합니다. 두워크 어싱크를 보면 루프의 반복마다 25번째 줄에서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해 취소 요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6번째 줄에서 task.delay에도 같은 토큰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3초가 지나는 순간 딜레이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하거나 다음 반복의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에서 루프가 끊깁니다. 취소 예외는 호출자의 캐치블럭에서 잡혀 작업이 취소되었습니다를 출력합니다. 이제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프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로 예외를 던지는 방식과 is cancellation requested를 체크한 뒤 리턴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같은 루프 중단처럼 보이지만 다이어그램을 보면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왼쪽을 보면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는 operation canceled exception을 던집니다. 이 예외는 set exception을 통해 TP의 빌더에 전달되고 태스크의 상태가 cancelled로 표시됩니다. 오른쪽은 is cancellation requested 플러스 리턴 방식입니다. 브랜치로 루프에서 빠져나온 뒤 set result가 호출됩니다. TPL 입장에서는 메서드가 정상 반환된 것이므로 태스크 상태가 run to completion, 즉 성공 완료가 됩니다. 코드로 두 패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방식은 권장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로 취소를 확인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task.delay에도 토큰을 넘겨줍니다. B 방식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11번째 줄 주석처럼 리턴 방식입니다. 취소 요청이 오면 루프에서 리턴으로 빠져나옵니다. 16번째 줄에서 리턴으로 빠져나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리턴으로 빠져나오면 태스크 상태가 cancelled가 아니라 run to completion이 됩니다. 둘째, 17번째 줄의 task.delay에 토큰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딜레이가 진행 중에는 취소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IL 레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싱크 메서드는 컴파일되면 상태 기계로 변환되고 moveNext 메서드가 실제 실행을 담당합니다. A와 B의 moveNext 끝부분을 비교하면 TPL을 보고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방식의 IL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합니다. 취소 요청이 있으면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이 발생하고 캐치 블록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async task method builder의 set exception을 호출합니다. TPL은 이 예외 타입이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인 것을 감지하고 태스크의 스테터스를 cancelled로 전환합니다. B 방식의 IL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is cancellation requested 속성을 불러일고 여섯 번째 줄에서 leave 명령어로 루프를 빠져나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끝에서 async task method builder의 set result를 호출합니다. 성공 완료로 보고하는 것이죠. 태스크 상태는 len to completion이 됩니다. 핵심 차이는 마지막에 set exception을 부르느냐, set result를 부르느냐입니다. 이 한 줄 차이가 호출자 전체에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왜 치명적인지 실제 시나리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위 코드가 await로 이 태스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시다. 취소가 됐는데도 네 번째 줄 데이터 저장 완료점가 실행됩니다. 태스크 상태가 len to completion이니까 await가 예외 없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반면 여덟 번째 줄의 취소됨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비동기 파이프라인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만들어도 씬이 파괴됐는데 UI 갱신 콜백이 실행되는 버그로 이어집니다. 탭, 즉 태스크 베이스드 어싱크로너스 패턴에서 취소는 반드시 예외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출 체인 전체가 올바르게 취소 상태를 인식합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실전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특정 게임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비동기 작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점 화면을 닫거나 씬을 전환하면 그 오브젝트가 파괴되고 그 순간 모든 관련 작업도 함께 취소되어야 합니다. 먼저 잘못된 패턴입니다. 열 번째 줄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데 토큰이 없습니다. 요청이 진행 중에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되어도 요청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12번째 줄에서 이미 파괴된 트랜스폼에 접근하여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이게 게임에서 가장 흔한 비동기 버그 패턴입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12번째 줄에서 dis.destroy cancellation 토큰을 가져옵니다. 유니티 2022.2 이상에서 모노비헤이비어에 내장된 토큰으로 오브젝트가 파괴되는 순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15번째 줄에서 getString async에 CT를 전달합니다. 이제 오브젝트가 파괴되면 HTTP 요청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응답이 왔더라도 UI 갱신 직전에 한 번 더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9번째 줄부터 21번째 줄처럼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은 구체 타입으로 별도 캐치해서 그냥 무시합니다. 씬 이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익셉션으로 넓게 잡으면 에러로그가 찍히게 되니 반드시 구체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여러 취소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요청은 5초 안에 끝나야 하지만 사용자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즉시 중단처럼요.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이럴 때 Create Linked Token 소스를 사용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유저 CTS.token과 타임아웃 CTS.token 두 토큰을 Create Linked Token 소스에 넘기면 링크드 토큰이 생성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취소되면 Linked.token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Linked.token을 실제 HTTP 요청에 전달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5초 타임아웃 CTS를 만들고 네 번째 줄에서 유저 토큰과 연결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Linked.token을 HTTP 요청에 전달합니다. 11번째 줄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캐치 뒤에 웬 필터로 타임아웃 때문에 취소됐는지, 사용자가 취소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타임아웃 CTS가 취소됐고 유저 토큰은 취소되지 않았으면 타임아웃이므로 타임아웃 익셉션으로 재포장해서 원인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는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이 그대로 상위로 전파됩니다. 웬 필터는 예외를 잡을지 말지를 조건식으로 결정하는 문법입니다. 조건이 폴스면 해당 캐치를 건너뛰고 상위로 전파됩니다. 스택 트레이스도 보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웬 예외 필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치 뒤에 웬 조건식을 붙이면 해당 예외를 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폴스라면 예외가 캐치되지 않고 상위로 전파됩니다. if 조건 후 throw와 달리 스택 트레이스가 보존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 방식은 폴링, 즉 체크포인트마다 확인하는 방식이라 다음 체크포인트까지 지연이 생깁니다.
소켓 연결이나 블로킹 IO처럼 루프가 없는 상황에서는 취소 신호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데 이때 레지스터로 콜백을 등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니티 모바일 개발자가 주의해야 할 성능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패턴입니다. 람다 안에서 네임 변수를 캡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컴파일러가 클로저를 위한 숨김 클래스를 힙에 할당합니다. 레지스터가 호출될 때마다 이 클로저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고 액션 델리게이트도 매번 힙에 할당됩니다. 초당 수백 번 레지스터가 일어나는 핫패스라면 GC가 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람다 앞에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고 네임 대신 스테이트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합니다. 스태틱 람다는 외부 변수를 캡처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클로저를 만들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네임 값은 스테이트 매개 변수로 전달되므로 클로저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스태틱 람다는 C#9에서 추가된 문법입니다. 람다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외부 지역 변수나 디스를 캡처할 수 없게 됩니다. 실수로 캡처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므로 이 람다는 할당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도를 컴파일러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받는 장치입니다. IL을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비포 방식에서는 두 번째 줄에서 클로저 전용 숨김 클래스인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힙에 할당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캡처된 네임을 그 객체 필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서 액션 델리게이트도 힙에 새로 할당합니다. 레지스터가 호출될 때마다 두 번의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애프터 방식의 IL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스태틱 필드에 캐시된 액션을 불러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BR2로, 즉 캐시된 델리게이트가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바로 재사용합니다. 액션 생성은 최초 1회만 일어나고 이후에는 정적 필드에서 꺼냈습니다. 네임 값은 스테이트 매개 변수로 전달되므로 클로저 객체가 필요 없습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 벨GC가 돌면 16ms 프레임 예산을 즉시 초과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를 빈번히 호출하는 경로라면 반드시 스테이트 오버로드를 사용하세요. 이제 실무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함정 4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토큰을 받아놓고 하위 메서드에 전파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로드 어싱크의 첫 줄에서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합니다. 취소 확인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서 패치 어싱크와 세이브 어싱크의 토큰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패치 어싱크 시그니처를 보면 아예 토큰을 받는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취소를 요청하면 로드 어싱크 진입 시 첫 번째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만 반응하고 이미 패치 어싱크가 시작됐다면 30초짜리 요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패치 어싱크와 세이브 어싱크 모두에 토큰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패치 어싱크가 완료된 뒤 세이브 어싱크를 호출하기 전에도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한 번 더 호출합니다. 패치 어싱크가 끝나는 사이에 취소가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비동기 메서드의 시그니처 첫 번째 자리에 캔슬레이션 토큰을 받고 내부에서 호출하는 모든 비동기 API에 그대로 넘겨야 합니다. 체인 중 하나라도 끊으면 전체가 무력화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의 디스포즈 누락입니다.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의 타임 스팬을 넘기는 생성자는 내부에 타이머 객체를 만듭니다. 디스포즈를 호출하지 않으면 이 타이머는 파이널라이저가 돌 때까지 살아남아 GC 압박을 줍니다. 캔슬래프터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파이널라이저 Q로 이동해서 나중에야 정리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유징바를 붙이면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메서드 블럭이 끝날 때 자동으로 디스포즈가 호출됩니다.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생성할 때는 항상 유징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니티에서는 CTS를 필드로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징을 쓸 수 없으므로 온디스트로이에서 직접 캔슬과 디스포즈를 호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과 연결된 링크드 CTS를 쓰면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자동으로 취소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디스포즈는 명시적으로 호출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캐치 익셉션으로 삼켜버리는 실수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캐치 익셉션으로 모든 예외를 잡고 있습니다. 취소가 발생하면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도 여기서 잡힙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에러 로고가 찍히고 열 번째 줄처럼 예외를 다시 던지지 않으면 태스크가 렌투 컴플리션으로 끝납니다. 호출자는 작업이 성공했다고 오인하고 로그에는 정상적인 취소가 에러처럼 찍힙니다. 올바른 패턴 A입니다.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구체 타입으로 먼저 캐치하고 아홉 번째 줄처럼 스로우로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when 필터로 token.is cancellation requested를 체크해 이 토큰에 의한 취소인 경우만 처리합니다. 그 아래 캐치 익셉션은 진짜 에러만 잡게 됩니다. 올바른 패턴 B입니다. 캐치에 when 필터를 달아서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이 아닐 때만 잡습니다. EX is not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 C#9의 부정 패턴을 활용해 자연어처럼 읽힙니다.
더 간결하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is not 부정 패턴은 C#9에서 도입된 문법입니다. expression is t와 같은 의미이지만 훨씬 읽기 쉽습니다. when 필터나 if 조건에서의 타입이 아닐 때만을 자연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입니다. await 이후에 취소 확인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들을 호출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줄의 await 지점에서 다른 코드가 실행될 시간이 생깁니다. 패치 어싱크가 캐시 히트로 즉시 완료됐더라도 그 사이에 취소가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await 뒤에 체크 없이 바로 UI를 갱신하면 파괴된 오브젝트에 접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처럼 UI 갱신 직전에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들을 한 번 더 호출합니다. UI 갱신, 파일 쓰기처럼 되돌릴 수 없는 동작, 바로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캔슬레이션 토큰은 C# 4.0 .NET사에서 TPL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C# 5.0에서 HTTP 클라이언트, 스트링 같은 주요 BCL 라이브러리가 토큰 매개 변수를 추가하면서 어싱크, 어웨이트와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C# 8.0에서는 iAsync enumerable에서도 취소를 지원하게 됐고, 유니티 2022.2에서는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이 내장됐습니다. .NET 8에서는 캔슬 어싱크가 추가되어 UI 스레드 블로킹을 회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C# 8.0의 iAsync enumerable 취소 지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 스트림에서 취소 토큰을 연결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어색했는데 이뉴머레이터 캔슬레이션 특성이 이를 해결합니다. 제너레이트 어싱크에 이뉴머레이터 캔슬레이션 특성을 붙인 토큰 매개 변수를 선언합니다. 소비 측, 즉 16번째 줄처럼 with 캔슬레이션으로 나중에 토큰을 바인딩합니다. 컴파일러가 이 토큰을 생성자 내부로 자동으로 주입해줍니다. 생성자와 소비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되어도 취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NET 8에서 추가된 캔슬 어싱크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존 캔슬은 등록된 모든 콜백을 호출 스레드에서 동기적으로 실행합니다. UI 스레드에서 캔슬을 호출했는데 콜백 중 하나가 무거우면 UI가 멈출 수 있습니다. 캔슬 어싱크는 콜백을 스레드 풀에서 비동기적으로 실행합니다. UI가 멈추지 않습니다. 단, 유니티는 현재 .NET 스탠다드 2.1 기반이라 캔슬 어싱크를 바로 쓸 수 없습니다. IL2CPP가 .NET 8 프로파일로 올라가는 미래를 대비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캔슬레이션 토큰은 협력적 취소 프로토콜입니다. 네 가지 함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토큰을 체인 끝까지 전파할 것. 둘째, CTS는 반드시 유징으로 디스포즈할 것. 셋째,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은 삼키지 말고 구체 타입으로 먼저 캐치해서 통과시킬 것. 넷째, await 되돌릴 수 없는 동작 직전에 한 번 더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들을 호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